show ya. When me boys they know fast money don't show ya. No one can. 네, 안녕. 시즌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윌입니다. 오늘은 퀀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의 개념, 투자 가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퀀텀의 개념 같은 경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후원해주신 분들 생각보다 좀 많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후원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블록, 퀀텀 같은 경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블록체인 made ready for business,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바일 앱에 특성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 특성화된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요즘 인터넷 사용량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좀 괜찮고 이 부분이 되게 강점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 거고 거기 위에 이더리움, 퀀텀, 네오와 같은 프로토콜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도 거기 위에 여러 가지 D앱들, ICO들이 있는데 오미제고, 테넥스, 섭스트레이트 같은 ICO들, D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퀀텀도 동일해요. 거기 위에 D앱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디블락, 잉크, 큐다우와 같은 D앱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D앱스 quantum.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있어요. D앱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메디블럭 같은 경우는 한국 기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퀀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섞어놓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모두 섞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리고 개선점,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단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단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ransfer of Value입니다. 한마디로 부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매개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개선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위에 D앱들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ICO와 D앱들을 위에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계약서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매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모바일 앱에 좋은 플랫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스마트 계약서를 사용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많지만 모바일 앱에 특성화된 플랫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기반 D앱들을 사용하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뭐 메모리가 크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잘 구동이 되니까, CPU가 크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도, 만약에 핸드폰에서 사용을 하려면, 메모리가 적은 모바일을 사용을 하려면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고 메모리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모바일에는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서를 모든 게 다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마트 계약서를 작동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구동을 시키려면 그게 블록체인이 꼭 있어야지만 구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부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야지만 스마트 계약서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퀀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 계약서를 구동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한마디로 블록체인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줘서 그 스마트 계약서를 구동할 수 있는 마스터 컨트랙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에 사용하기가 더 유용해지죠.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가벼워지고 프로그램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 계약서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뭐 이더리움, 네오, 이오스, 퀀텀과 같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막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망할 거고 네오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퀀텀이 망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개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또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강점과 단점이 모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스마트 계약서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이 파이 자체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니즈도 되게 많아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도 커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 같은 게 이걸 독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 반을 가지고 뭐 이오스가 두 조각을 갖고 퀀텀이 이만큼을 갖고 네오가 이만큼을 갖고 이러한 경우의 수는 나오겠지만 뭐 이오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다 망하고 이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퀀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바일 앱에 최적화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하이브리드라는 게 엄청나게 큰 강점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반을 가지고 오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반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만든 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서가 있게 되면은 원래는 이더리움에서만 구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서가 퀀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비트코인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퀀텀에서 구동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고 이더리움은 강자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퀀텀이기 때문에 둘 다 되게 그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기사가 된 건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패트릭 다이라는 분이 이 퀀텀을 창립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코파운더인데 그분의 본명이 스티븐 다이였습니다. 근데 왜 스티븐 다이에서 패트릭 다이로 이름을 바꾸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에 비트페이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패트릭 다이께서 이 비트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2년간 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트릭 다이로 이름을 바꾸고 퀀텀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사기를 쳤다, 이분이 사기의 주범이다라고 매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기사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퀀텀이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저 베이나 이분이나 주스타와 같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 이 퀀텀이란 프로젝트의 어드바이저입니다. 한마디로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고 같이 동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로저 베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믿음직스럽고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거의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퀀텀을 지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퀀텀이 뭐 사기나 아니면 뭐 패트릭 다이가 사기를 썼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 자본 볼륨 자체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한화가 거의 57%, 60% 이상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스냅샷을 찍어온 건데 보시게 되면 빗썸에서 48.25%가 들어오고 그리고 코인원에서 8.83%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57% 정도가 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XX 같은 경우는 중국 거래소인데 이게 1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퀀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다든지 퀀텀에 대해서 조금 나쁜 기사가 나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이 비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너무나도 의존하고 있고 한국에 너무나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양 쪽에서는 퀀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유튜브 댓글에서 갖고 온 건데 보시게 되면은 다 패트릭 다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비율이 너무나도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퀀텀 투자 가치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팀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팀이 되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케줄 연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월달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막 7월달, 막 8월달 이렇게까지도 연기가 되는데 퀀텀 같은 경우는 1월달까지 끝내기도 약속을 하면 대부분 다 1월달에 끝납니다. 스케줄 연기가 없다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특성화됐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되게 이게 긍정적이고 범용성이 되게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진짜로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확실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증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미세고나 테넥스와 같이 되게 발전이 많이 되고 성숙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는 레드펄스, 에덱스와 같이 꽤 성숙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퀀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D앱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검증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검증될 부분이 많고 조금 더 D앱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를 좀 경과를 봐야지 투자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트릭 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업자분께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많이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와 같이 되게 규모도 크고 인지도가 높은 경쟁자가 많다는 것이 세 번째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퀀텀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가격 분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엘리오트 웨이브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 때 총 5개의 웨이브로 상승이 됩니다. 1, 2, 3, 4, 5 웨이브로 쭉 상승이 된 다음에 그 다음 A, B, C, D 가격 조정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퀀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웨이브 3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브 5가 아직 남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웨이브 1 때 샀으면은 이 가격 조정 시기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얼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웨이브 5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조정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 물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못 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스티미닷컴의 혜진 씨를 꼭 팔로우를 해주세요. 그분 같은 경우 무려 3달 전에 웨이브 3가 71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70.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골드버그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걸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웨이브 5가 아직 남았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웨이브 5의 목적지가 적어도 154달러까지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혜진 씨가 그 퀀텀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올리실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꼭 팔로우를 해주세요. 그리고 퀀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웨이브 5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알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퀀텀에 대한 리뷰는 마치고 다음에는 아크, 스텔라, 솔트, 아이오타 중에서 한 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트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좀 유망이 있고 아직도 가격이 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랜덤으로 한 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부탁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재해놨어요. 방송 마칠 I got this soda